다리를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쥐가 나서 아프고 다리도 꼬이는 거죠. 이때 어이들이 선조의 다리 근육을 위해서 꺼낸 비방이 바로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다리에 쥐 났을 때 푸는 방법이 어머님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던데 다리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방하는 방법도 있죠. 지난번에 자기 전에 하는 예방체조나 쥐가 나지 않게 자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런 방법 말고 이번에는 음식을 좀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특히 조선 임금님도 다리에 쥐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쥐가 나는 임금님한테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렸었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네요. 그 시대에도 다리에 쥐는 났었을 텐데 그럼요. 궁궐의 어이들이 임금님께는 어떤 음식을 드렸나요? 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선조 임금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 임금님은 임진왜란을 겪으신 임금님이시죠. 이때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다리에 이상 증상을 자주 호소하셨다고 해요. 제위 29년에는 의관들한테 팔도 뻣뻣하고 다리도 잘 안 펴지고 사지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요. 증세가 심해지다가 제위 31년에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어이들이 선조의 다리 근육을 위해서 꺼낸 비방이 바로 모과였다고 하죠. 한방에서는 쥐가 나는 것을 전근증이라고 부릅니다. 쥐가 나서 아프고 다리도 꼬이는 거죠. 이런 전근증에 반드시 쓰는 약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과예요. 모과에는 인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비타민C, 그리고 구연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 피로뿐만이 아니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은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혈액 순환까지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철분과 미네랄,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골격을 강화하고 연골은 부드럽게 만들죠. 쥐가 나는 근육 경련 혹은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에도 빠지지 않는 좋은 약재죠. 모과라? 재밌네요. 그 이외에도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일단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또한 감자를 자주 드시면 빈혈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감자의 비타민C가 사과의 무려 6배나 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철분 결합 작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빈혈 방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쥐를 덜 나게 하는 작용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쥐를 덜 나게 한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감자에는요 100g당 마그네슘이 25mg이나 들어있고 이외에 420mg의 칼륨과 철, 칼슘, 나트륨 등 근육 경련에 필요한 중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쥐가 나는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 증가, 항산화, 그리고 빈혈 예방, 쥐 예방까지 감자는 정말 귀한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100g당 약 100mg의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어느 정도 양이냐고 하면요, 바로 칼슘 하면 늘 떠올리는 우유, 이 우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칼슘은 근육 움직임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성분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물론 뼈를 구성하는 중요 무기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칼슘 권장 섭취량보다 칼슘을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겨서 근력이 감소하고요,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이런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줌으로써 쥐를 방지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우와, 3가지나? 너무 좋네요. 혹시 그럼 이 모과, 감자, 브로콜리를 그냥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음식들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원장님? 우선 모과는요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과는 다소 신맛과 떫은 맛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설탕에 재워놨다가 드시면 더 좋죠. 모과를 깨끗이 씻고요, 껍질을 벗기십시오. 그리고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하고 얇게 슬라이스 하신 다음에 설탕을 모과 위에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설탕을 뿌려서 절였으면 냉장고에 두셨다가 필요한
필요할 때 꺼내서 모과차로 드시면 되는데요. 절인 모과를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끓인 이후에 모과는 그냥 건져내시고요. 차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레몬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좀 맛있게 드시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양은 하루 한 잔 정도 드시면 무리 없습니다. 다만 모과차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과는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드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모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면 청산가리만큼 위험한 독성 물질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잘 못 보시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이 모과차를 너무 자주 드신다면 오히려 소변을 더 못 보게 만들거나 변비가 심화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는 그냥 감자만 드셔도 좋은 식품이지만 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유랑 갈아서 감자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자에는 무기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을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음식궁합이 잘 맞습니다. 익힌 감자를 우유에 넣고 갈아 드시는 건데요. 감자 100g에 우유 200ml 한 통 정도 비율이면 딱 적당한 정도입니다. 찐 감자를 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혹은 생감자를 얇게 썰어서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 한 3-4분 정도 돌려도 충분히 익으니까요. 그렇게 익힌 이후에 우유와 함께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자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반드시 싹을 제거하고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칼륨이 많이 있어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의 하루 섭취 적정량은 주먹만한 감자 2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두부와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에는 쥐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3가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을 강화,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요즘은 왜 식당에 가셔도요, 으깬 두부하고 익힌 브로콜리를 함께 내주는 곳이 많거든요. 두부의 담백함과 브로콜리의 상큼함이 반찬으로도 참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다만 브로콜리를 드실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시면 안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이소, 시아네이트류 화합물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은 과다 섭취 시의 문제고요. 일일 섭취 권장량인 하루 1컵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밤에 쥐가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시간에 쥐 날 때 쥐를 빨리 푸는 방법, 그리고 예방 운동을 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 많아서 드셔서 도움이 될 만한 음식 몇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예방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요. 모과차, 감자우유, 두부 브로콜리도 잘 챙겨 드신다면 지날 일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나지 않는 편한 밤 보내시고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